안녕하세요. 기독교 청소년 교육. 오늘 그 두 번째, 지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청소년 발달의 일탈 행동,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교재 밖에 있는 공부들을 좀 했었어요. 영상을 좀 보고 또 다른 소논문들을 한번 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한번 교재에서는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큰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고 이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 석주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자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거는 좀 실패해도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꼭 또 이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전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6월 벌써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의 시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서울 장신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학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별된 부르심 앞에 진실되게 행동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을 하고 있는 학우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학하고 아직 캠퍼스에서 공부해 보지 못했던 경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신입생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학기를 정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 수업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청소년 문화가 이 1990년대 이후 참 급변하게 되었죠.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이 청소년 문화, 예민하다는 겁니다. 이 90년대 이후에 청소년을 돕는 여러 문화가 나오고 있어요. 단체도 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폭력, 약물 및 마약 중독, 원조 교제, 음란물 사이트,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이 9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반면에 발달되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반응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지 되겠죠. 시대를 봐야 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신체적 결함, 정서적 장애, 정신력 저하 등의 개인적인 요인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 등 환경적 요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이렇게 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두 가지 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비사회화된 공격적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적절한 개입 없이 방치된다면 성인기로 성장하면서 범죄적 행동을 보이거나 무능력한 사회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죠. 그러나 이런 원인과는 상관없이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병적인 존재예요. 여기 교재에서는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향이죠, 성향. 인간의 성향. 특히 예민한 청소년기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아이들을 잘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자살의 경우 입시와 성적 등의 이유로 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자살이 급증한다.
우리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왕따, 뭐 이런 것들로 자살을 많이 치부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살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입시, 성적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사망 중에 지난 10년 동안 교통사고 다음으로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청소년 사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자살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 환자의 수는 87%가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적 증상이나 문제가 있고 우울증이 전체 66%로 나타나고 약 25% 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고 이 상황에서 자신의 치료에 동의한 청소년은 22%에 불과해 다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 교재를 보면 126쪽에 도표 3-7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 사망 원인 중 자살 비율 그러는데 92년도에 사망률이 8.1% 전체 사망자 중에서 그리고 근데 자살률은 9.4%. 93년도는 전체 자살률 중에서 자살률이 계속 사망 순위 2위예요, 2위. 교통사고 다음으로. 지금 뭐 2001년도에 15.9%라고 하는데 이거는 2000년대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훨씬 더 높을 겁니다. 한 17%, 18%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특히 이런 그 자살이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생명의 중단이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후유증을 주고 가족이나 주변에게는 죄책감, 분노 같은 심리적 충격과 자살자 가족이라는 사회적인 낙인을 주게 되는데 자살은 주변 사람의 사회 적응 문제나 우울증, 모방 자살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자살 혼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들에게 또 모방 자살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연예인들의 자살이 그런 것들이 많죠. 청소년 자살의 특징 여기 5가지로 보는데 첫째, 분명한 동기가 있고 또 두 번째, 충동이 강하게 작용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충동적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셋째, 피암 시성이 강하여 동반 자살이나 모방 자살이 흔히 일어난다. 어떤 애는 뭐 전혀 생각 없이 선생님에게 성적이 떨어졌다고 따귀를 맞았는데 그대로 뛰어가가지고 인천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학생도 있죠. 네 번째, 치사도가 높은 자살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 어른들은 약을 먹어도 죽지 않을 만큼 먹거나 뭐 이러는데 얘네들은 그렇지가 않고 죽을 가능성이 많은 방법들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특이한 사생관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그런 사생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살의 원인으로 개인의 성격, 유전적, 심리적 특징, 환경, 정신병리 등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나타내는데 그 외에도 청소년 자살의 이유 중에 정체성 혼란,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 그 다음에 충동 조절, 이런 발달적 특징, 이런 걸 다 발달적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뭐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제 남성, 여성 이런 그 동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죠. 자기의 이 성적인 거, 그다음에 내가 친아들이 많나,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싸우는가,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왜 태어났나, 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성적인 욕구도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해서 그 욕구가 제대로 이제 풀리지 않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고 충동 조절 이게 사실 이제 요즘 그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충동 조절 등이 충동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 청소년 자살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학업에 대한 과중한 압력, 그 다음에 가정 환경적인 원인, 그 다음에 모방 심리에 기초한 대중매체, 인터넷을 포함해서 그런 전염들, 이런 것들이 얘기할 수 있죠. 또 개인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청소년기는 불안정과 불균형으로 인한 심한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 내적인 면에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라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게 되니까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오는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요소들은 청소년들을 다음 발달 단계로 성장하게 하도 하지만 그러니까는 이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딛고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보다 중학교 2학년 때보다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훨씬 더 여유가 있고 사람이 좋아지죠. 그런데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된다.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러시아의 그 시인, 유명한 시인 있지 않습니까?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 젊은 날에 저 천재적인 시인이에요. 문학가인데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를 놓고 다른 백작과 이게 저기 뭐예요 대결을 하고 그 대결에서 참패를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해서 죽고 말아요. 뭐 꼭 그렇게 아마 한 푸시킨이 뭐 40, 50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것인데 그때 20대 때 청소년기를 막 지나가는 그때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죽는 것이죠. 이런 급변한 그러는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청소년의 정서는 수시로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동시에 감정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힘들어하고 그냥 괜히 힘들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일상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이 나약하다라는 것이 특별히 이 교재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청소년들은 교육과 입시, 대학을 가기 위한 방편의 시절을 지내고 있는 거죠. 저희 때는 뭐 교회에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들을 하고 또 가정이 어려우면 살다가 또뭐 학교를 뭐 휴학을 하기도 하고 우리 그래서 저희 때는 한 학년에 한 반에 한 세네 명씩 있었어요. 복학생들이. 왜냐하면 가정이 어렵거나 뭐 사고를 치고 또 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도 뭐 또 말 없이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저 오직 공부만 강조하다 보니까 쉽게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내적으로 강한 공격적 충동으로 분노로 쌓인다는 거예요. 이 충동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죽음으로 연결된다. 사랑의 결핍과 무관심한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반대급부적 반응, 꼭 죽겠다는 의도보다는 도움을 청하거나 문제 해결의 방법 또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 심한 고통으로부터 도피, 보복 등의 수단으로 시도되기도 하죠. 이거는 직접적인 자살은 아닌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할 때 관심을 돌출하게 하는, 끌어내기 위한 그런 반응이죠. 그래서 내가 꼭 죽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해결의 방법, 심리적인 이유죠.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애들도 많이 있다는 거야. 엄마 나 죽을래. 나 이거 안 해주면 죽을래. 뭐 이러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 특히 이제 좀 극단적인 남자 청년들 중에 자매들한테 예쁜 자매들한테 가서 나랑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겠다 협박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커플들도 있었어요. 요즘은 자매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과거에는 남자가 협박하는 바람에 나 죽겠다. 당신 아니면 나는 죽음을 달라. 뭐 이래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심한 고통으로부터의 도피, 보복 등의 수단으로 시도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난폭한 성격, 우울증, 조울증, 식이장애, 식사 못하는 거죠. 약물남용, 간질 등의 질병 등은 자살하기 더욱 쉽게 마음을 작용을 하고 그 외에도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이 안 되는 경우가 경쟁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런 경우 자살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하겠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살 시도자 대부분이 인지기능이냐, 인지왜곡,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식하고 해석하고 이 상황을 내가 꼭 죽어야 될 상황인가? 다른 애들 같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남들이 놀렸을 때 제가 상담했던 한 중학생은 한 20여 년 전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아빠는 은행 지점장이고 집안은 참 유복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너무 선생님이 그 아이를 편애하니까 아이들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들어오셨을 때 차렷하고 경례하는데 반장 말을 안 들었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집단 따돌림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충격에 정신 이상이 됐어요. 그 이후로 중3 이후로 그 청소년의 삶이 다 망가졌죠. 그런 근데 뭐 그러면 애들한테 떡볶이도 좀 사주고 잘 좀 봐줘 이러면 되는데 걔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래서 인지기능, 인지왜곡.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과 인지가 왜곡이 되는 거,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는 거. 대응 전략이 부족한 거, 대응 전략이 잘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대개 보면 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않지만 능글능글하고 이렇게 사람들 관계를 잘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잘 어울리고 그러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대응 전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학문적인 머리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 인지 기능이 뛰어난 쪽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치명적인 자살 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자살의 위험이 너무 높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살인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옆에 있을 때 약이라든지 뭐 이럴 때 충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 자살의 대책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자살 가능성 평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의도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고 싶으니까 살려달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실마리를 잘 알아내어 그 청소년의 자살 가능성을 평가한다면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그래서 자살을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 두 번째 이전에 자살 시도 경력이 있거나, 세 번째 심한 우울증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자살자가 있는 경우거나, 요거는 또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자살을 할 사람들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전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상한 성격적 변화, 갑자기 친절해지거나
사적 이해가 있거나 또 그 대부분 극도의 피로감, 권태감, 지루감 등의 태도, 힘들어, 살기 싫어, 죽고 싶어, 식욕 감퇴, 일상생활의 변화, 약물이나 알코올 등 과다한 사용, 무단결석, 소외 및 고립된 행동을 보일 때 이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으로 첫째, 당사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인데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 형성.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사회에서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을 교회에서 알아주고 인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조력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청소년 아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신앙이라는 생각, 사고의 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일상의 삶, 행동하고 봉사하는, 이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념 속에,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보면은 머리로만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고, 그래서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삶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부에서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일상의 삶, 행동하고 봉사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정말 믿음이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대책 중에 한 가지가 가정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함께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정 자체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아이들 뒤에는 문제 있는 가정이 있어요. 문제 있는 부부, 엄마 아빠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실패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서로 미워한다든지 매일 싸운다든지 아니면 시댁 부모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병리적인 가정의 요소들을 우리 교회가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대책도 힘써야 한다.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과거의 30년 전의 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를 아이들이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고 저는 전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는 물론 공부를 해야겠지만 아이들에게 너무 학업 위주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만 보면 꼭 공부 잘해야 출세하는 건 아니에요. 꼭 공부 잘해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확고부동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레포트를 정확하게 내고 이런 얘기를 교수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그 학업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좋은 목회자가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좀 머리는 부족하지만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요즘 그 시대에 필요한 그런 교육자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100%살 수는 없지만 보통 내가 살아내려고 한번 노력해 보려고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아이들 차별하지 않고 참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애들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문자 하나 보내주고 알아주고 보통 아이가 뭐 몇 주 결석했는데 전도사는 모르고 있고 이러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청소년들을 잘 보다듬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여덟 번째 과정이죠. 그 청소년과 예배, 요 과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이 청소년과 예배 일을 마치면서 종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는 방법도 다음 주 강의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만나서 함께 좀 얼굴을 대하면서 대면 수업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뭐 이건 학교의 문제도 아니고 교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전 사회적인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100만 명 가까운 그런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엄청난 그런 그 큰 사건이죠. 어, 이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학업에 좀 더 집중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학우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열심히 제가 보면은 우리 과목에 들어와 계시는 수강하시는 학우들이 한 15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두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교수로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부족하고 제가 문제지 여러분들은 한 분도 문제 있는 분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지금 과정 중에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과정 중에 있든지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도전을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마 이 1학기 끝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방학을 하면 사라져요. 휴학을 하고 학교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런 갈등은 졸업을 하고 갈등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거의 뭐 전도사 때까지 합하면은 목회 한 36년 차 정도 돼요. 몇 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또 그냥 다른 거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까지 왔는데 잘 왔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학업을 잘 유지하시라라는 거예요. 지금 학업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할 때 내가 꼭 뭐 빛나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그러는 학업이 아닌 묵묵하게 그죠? 부족한 걸음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목회. 하나님은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묵묵히 목회를 하며 양들을 돌보는 목회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